빵의 세계가 사실 무궁무진해요. 예, 만든 빵이 종류가 수백 가지는 될 텐데 드실 수 있는 빵을 이렇게라도 소개해 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찬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영양팀의 최진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인 빵 먹어도 될까요? 당뇨인의 빵지 순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주식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면이나 빵, 샐러드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조사에서는 밥 대신 선호하는 음식으로 37.5%가 면류, 20.6%가 빵류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5.5g으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100g 정도가 감소한 반면 빵류의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6년에는 빵류 시장이 4조 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빵류 시장의 규모도 엄청 커지면서 빵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사 대신 빵을 이용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빵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당, 혈압, 혈중 지질 수치들을 고려해서 어떤 빵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예를 들면 어떤 빵 종류를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 당류가 많이 포함된 빵의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탕과 같은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 함량이 많은 빵 종류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수치 조절을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빵에는 기본으로 밀가루와 함께 버터가 많이 포함되는데 특히 크루아상이나 파이 등은 버터 함량이 많아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지방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짠이라고 해서 단맛에 짠맛을 가미한 빵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혈압 또는 만성 콩팥병 질환이 동반된 분들이라면 이러한 빵 종류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달지 않은 빵을 이용해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식사를 할 때에 식사 대신 생각해 보면 보통 밥 3분의 1공기 70g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밥 3분의 1공기는 1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 약 23g 정도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빵의 경우 순수하게 밀가루로만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이나 버터 등 다양한 부재료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빵의 종류마다 열량이나 탄수화물, 지방의 함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식빵, 베이글, 모닝빵 등은 밥 3분의 1공기와 대신해서 바꿔 먹을 수 있는 35g,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35g인데요. 탄수화물 함량이 18에서 21g 정도이지만 소금빵, 크루아상, 스콘, 빵들은 35g으로 보았을 때 열량은 150칼로리 정도로 다른 빵류에 비해 열량이 1.5배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쪽 빵들과 이쪽 빵들의 탄수화물 함량은 비슷하지만 열량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빵은 다양한 부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크루아상이나 스콘 같은 경우는 버터 함량이 많아져 열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빵 종류를 선택할 때에는 탄수화물 함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저당빵, 노 슈거라는 빵들 종류도 있던데요. 그런 빵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빵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저당빵, 노 슈거라고 하는 빵 종류들에는 밀가루 대신 아몬드 분말을 사용하거나 설탕 대신 비영양 감미료들을 이용을 해서 단맛을 내는 빵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분말이나 비영양 감미료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끔 이렇게 저당빵이라고는 하지만 크림 종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할 때에는 영양 표시 정보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다양한 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빵들을 먹고 싶다,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열량이 너무 많지 않은
빵들을 조금 우선으로 선택을 하시되 빵 종류는 간식이나 후식보다는 가급적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식이나 후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평소 식사 섭취량보다 탄수화물이나 열량이 과다해지면 혈당 상승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식사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균형식인데요. 빵 종류는 곡류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곡류군인 빵과 함께 어육류찬인 계란이나 채소 종류를 같이 곁들여서 이용을 한다면 한 끼니의 식사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빵 먹을 수 있냐, 빵지, 술래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빵들을 생각했어요. 빵집 가면 정말 맛있는 빵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신 빵들 보면 좀 그 빵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선생님. 당뇨인들이 그래도 드실 수 있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빵들의 좋은 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빵들을 모두 소개를 시켜드리기에는 너무 탄수화물 함량이 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포화지방 함량이 너무 과해서 우리 이제 혈당 조절이나 지질 수치 조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빵들을 한번 조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글인데 네. 요 정도가 밥 3분의 1공기. 네, 보통 베이글 하나 다 사서 그거 드시면 밥 한 공기를 넘어가겠네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가 나오게 되고요. 스콘 같은 경우는 지방이 함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보통 한 개에서 거의 제가 3분의 1 정도로밖에 지금 안 나오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름이 스콘이지 스콘인지도 모르겠어요. 다 썰어내셔가지고 이걸 먹어야 밥 3분의 1 공기. 하지만 열량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밥 반 공기와 같죠. 네. 당질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이쪽에 있는 소금빵이나 크루아상이나 스콘은 열량이 거의 이 세 가지 빵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소금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소금 어디 갔어요, 선생님? 얘가 소금빵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식빵이 35g 정도가 밥 3분의 1공기와 같은데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식빵들을 보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두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략 한 3분의 1이 잘라서 제공해드리는 이 양이 35g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식빵 한 장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보셨을 때 좀 크기가 크거나 두께가 있다 싶을 경우에는 한 장보다도 좀 적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 저울이 있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식빵 같은 경우는 한번 재보시면은 이제 이후로 양을 좀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빵도 단순한 식빵도 있지만 그냥 구워만 먹으면 뭐 맛있는 식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첨가된 식빵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식빵은 또 이쪽 보다는 이쪽에 생각을 네. 해주셔서 당질 함량은 비슷하더라도 열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빵의 세계가 사실 무궁무진해요. 예, 만든 빵이 종류가 수백 가지는 될 텐데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드실 수 있는 빵을 이렇게라도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 당뇨인들도 다양한 빵은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러한 빵을 먹기 위해서는 다만 조그마한 주의를 저희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먹는 빵의 탄수화물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식품군을 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서 뭐 간식이나 후식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식사로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